자, 이어서 미술 교과서 39강입니다. 여기선 디자인하고 창의적 발상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창의력 구성 요소, 또 뭐 작가 오르테가라든가 아르침볼도 부자가 아니라 숫자 브레인스토밍인데, 예. 그다음 언어 연상, 스캠퍼, 마인드맵, 브레인라이팅, 만다라트, 시네틱스, 시각적 수사 사고, 체크리스트, 형태 분석법 이런 것들 나오죠. 수업 때 다 했던 건데, 예, 그래도 교과서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하고 바로 보시죠. 아까 이어서 이것도 이제 중장비, 예, 이제 노랑은 이제 주의를 의미하는 거.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었죠. 오방 정색과 오방 간색. 그래서 음양 오행 사상에 5가지의 색채는 오방의 정색이라 해가지고 적청, 황백, 흑으로 이제 각 방위를 나타내고, 또 음에 해당하는 색을 오방 간색이라고 하는데, 녹벽, 홍, 유황, 자의 5가지 색을 말한다. 그래서 오방색의 의미는 청은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적은 뭐 강인한 생명력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창경궁의 단청은, 단청의 목적은 뭐냐, 건물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목재의 거치면을 은폐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병충해 방지. 예, 이 병충해 방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충해, 이게 나무 같은 경우는 잘 썩기도 하지만은 이제 습기에도 강해야 되겠지만 벌레들이 다 파먹죠. 이런 부분을 이제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단청의 색으로는 주로 장단, 주홍, 양청, 황, 양록, 석간주 등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들의 흰색과 먹색, 기타 색들을 병 혼합한다. 그 다음에 뮤익이 있죠. YBA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제 극사실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뮤익은 소년의 실제보다 훨씬 큰 크기로 관객을 압도하는, 소년은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에 겁을 먹은 모습인데, 그래서 뮤익은 인물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근육, 주름, 머리카락 등을 섬세하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의 주제는 삶과 죽음, 그래서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삶에 대한 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탄생하거나 젊은 애들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이를 먹고 죽을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노인을 만들 때는 굉장히 왜소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해서 그에 대한 상징성을 더 부각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창의력의 구성 요소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민감성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뭐 참고해 놓으시고요. 자, 오르테가는 유명하죠. 자, 우주만상 해가지고 자동차를 분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와이어로 매달아서 다시 이제 구성을 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작품을. 아르침볼도는 이제 초현실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16세기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뭐 표현은 초현실주의인데 양식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림을 거꾸로 돌리면 무엇이 보이는가? 요게 이제 요게 바구 모자고 사람 얼굴, 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뒤집으면 그냥 야채가 당겨져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 숫자 브레인스토밍, 숫자를 보고 관련 단어를 가능한 많이 적는 것으로 확산적 사고를 하게 된다. 브레인토밍은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브레인토밍은 두뇌의 폭풍이 이제 휘몰아치듯이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확산적 발상법인데, 전개 단계, 오리테이션은 브레인토밍 이전에 미리 아이디어와 그 목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고, 개별 발상은 집단 전체가 모여서 있는 상태에서 개인별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단 토론은 함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면 비슷한 아이디어끼리 분류하고 2개 이상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그 방법도 씁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제시된 아이디어를 공평하게 평가한다.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오리엔테이션, 개별 발상, 집단 토론, 평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시험 문제 아마 냈을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이제 요거를 이제 언어를 연상시키는 건데, 이제 언어 연상이라고 하죠. 영어 문장의 발음에서 문자와 이미지 등을 연상을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언어 연상이라는 것은 발음이 같거나 문자와 사물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 연상해낼 수 있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음,
자, 스캠퍼 볼게요. 대체, 결합, 적용, 수정, 다른 용도로 사용, 제거, 재구성 등의 발상 방법과 관련된 7개의 영어 단어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스캠퍼라고 합니다. 올덴버그 작품의 스케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발상법으로 한 거예요. 그죠? 마인드맵, 자기 생각을 지도 그리듯이 나무가지처럼 뻗게 하는 표현인데, 이런 마인드맵을 제대로 알고 생각할 때 적용하면 효과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이 되기도 하고요. 마인드맵은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두뇌의 모든 것을 시각적 형태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주가 되는 키워드가 부가 되는 키워드의 중요도를 구분하기 쉽게 도와주고요. 문장이 아닌 키워드로 구성되어서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도 장점이죠. 그래서 마인드맵을 일상생활 꾸준히 사용해 본다면 창의적 아이디어 발생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브레인스토밍 아까 봤고 요것만 봅시다. 브레인스토밍은 다수의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인데 그룹의 창의성 기술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를 말 대신에 글로 표현하는 걸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35 기법이라고 하고요. 브레인라이팅의 브레인스토밍보다 좋은 점은 뭐냐? 참석자가 동시에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 첫 번째. 또한 참석자가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만다라트는 작성 방법만 알면 되죠. 9개로 나눠진 정사각형을 그리고 중앙에 주제를 적고, 그러니까 요거지. 요거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점심을 뭘 먹을까? 라면 뭐 김밥 돈가스 그 다음에 육개장, 짜장, 어, 짜장, 짬뽕. 아유, 이게 아니다. 요거는 최종적으로 하는 거고, 다시. 아유, 다시 할게요. 편집은 안 할 겁니다. 자, 점심을 먹는데, 중식을 먹을 거냐, 한식을 먹을 거냐, 그 다음에 뭐 양식을 먹을 거냐, 뭐 간식으로 먹을 거냐, 뭐 등등등. 더 썰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점심을 먹을 건데, 점심을 먹는데 이제 나는 이제 중식을 먹을 거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적는 거야. 하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식은 짜장, 볶음밥, 그 다음에 짬뽕, 잡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중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중식에는 짜장, 볶음밥. 그래서 나는 짜장과 볶음밥을 아니야, 짜장과 짬뽕을 되게 고민인데, 그러면 짬짜면을 먹어야겠다. 어쨌든 간에 자, 짜장 먹을래요 하면은 짜장으로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심에는 간식으로 먹을까, 양식으로 먹을까, 한식으로 먹을까, 중식으로 먹는데, 그럼 중식을 선택하면 여기서 이제 중식이 짜장과 볶음밥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걸 내가 왜 설명했냐면, 아니 만났는데 뭐 먹을 거야?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없어. 아무거나는 없으니까 요걸로 해서 해요. 자, 간식 먹을래? 양식 먹을래? 한식 먹을래? 중식 먹을래? 나 중식. 그러면 중식. 자, 중식에서 짜장 먹을래? 볶음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잡채 먹을래?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가야지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 나 아무거나라고 하는 사람 치고, 그럼 우리 분식 먹자. 나 그거 못 먹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아무거나가 제일 무서워. 진짜 아무거나 시키면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패스트푸드. 나는 햄버거, 치킨, 이런 것도 먹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9개로 나눈 정사각형 중앙에 주제 적고 나머지 8칸의 주제에 연상되는 아이디어 적고 채워진 8개 아이디어 주제 다시 생각을 확장한다. 위에 단계를 거치면 4단계를 거치면 총 64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응? 아이디어라고 했죠. 저 먹는 걸로. 시냅틱스는 브레인토밍을 통해서 1차 아이디어를 추출한 후에 실제 컨셉트를 잡고서 구상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법으로 사용합니다. 이 유추법이죠. 예, 시냅틱스는 고든과 프린스에 의해서 고안됐다. 대부분 아시죠? 그래서 생략하기, 반복하기, 결합하기, 추가하기, 이동시키기, 감정이입시키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 있어. 다 외우실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수사사고는 수사학은 기원전 19세기부터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인간을 설득하는 기술에 대한 학문입니다. 수사학의 논리적이고 미학적인 설득 체계를 시각 언어에 적용해 디자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발전한 것이 시각적 수사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 언어 대신에 이미지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설득하기 위해 은유, 반어, 환유와 같은 언어적 수사법을 씁니다. 그래서 강조법,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나 부분의 색채, 표현 기법을 차별로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색채적인 요소가 포인트가 있으면 색채를 강조해 주고, 그다음에 축적법은 유사한 관계가 없이 서로 다른 요소들이 모아 힘이 있고 극적인 방법으로 다시 표현해 주는 것은 결국 다른 개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 구문법은 파격 구문이라는 건 일정한 논조를 가진 문장을 시작했다가 다음 문장에 전혀 엉뚱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문법적 일관성이 없는 경우를 뜻하는데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파격 구문법은 고정관념 파괴. 두어 반복법은 한 단어나 여러 단어의 그룹을 반복하거나 연쇄나 다양한 색채 등을 이용해서 반복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떤 특징적인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정강법, 정칭법, 그래서 표현 요소들을 겹치거나 색채 변화를 줌으로써 표현의 뜻을 점차 강화하여 자연스럽게 감정을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표현 방식. 뭐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많죠. 체크리스트,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질문지처럼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방식이죠. 체크리스트는 보통 우리가 평가 도구로 사용됩니다. 평가 도구로. 그래서 고려할 항목을 누락을 미리 방지한다. 문제의 체계적 논리적으로 부여할 수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검토나 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 손실이 적고 체크리스트 활용이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쉽고 객관적 특정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차이를 검토하기가 쉽다. 어느 정도 요거 적어 놓으셔야겠죠. 이것은 교육론에서도 나올 수 있어. 교육과정. 체크리스트 발상 방법은 다른 용도 없을까? 요거는 그냥. 그 다음에 형태 분석법은 우리가 형태 종합법하고 형태 분석법이 있는데 형태 종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X축, Y축으로 해가지고 형태 종합법 하고 있어요. 이 샌드위치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샌드위치. 그래서 샌드위치로 기재해서 X축, Y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샌드위치 재료를 기존에 있는 것들 여기는 새로운 재료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점 찍고 이렇게 해서 점 찍고 해가지고 새로운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식인데 형태 분석법은 이게 3차원으로 가요. 그래서 요거는 X축 Y축이지만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입체감으로 하는데 제품 형태 분석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발상법으로 대상이 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미리 설정해서 이를 구성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가장 바람직한 결합을 시도하는 건데 형태 분석법 4단계 알고 계셔야 돼요. 1단계는 적용하고자 하는 제품에 있어 필수적인 특징이나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해서 목록을 작성하고요. 2단계 총체적 디자인 해결을 낼 수 있는 특징이나 기능을 전문적 용어를 사용해 목록을 작성한다. 그래서 요쪽에 놓고 요쪽에 놓고 해가지고 서로 결합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차적인 해결들을 되도록 많이 포함하는 형태학적 도표를 작성하는데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차적 해결안이 가능한 결합을 발악한다. 요 작가 되게 유명하죠. 하이네. 연필로 그려서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되게 촌실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죠. How is 이것도 시험문제 내가 한번 냈을 거야. 조각 작품만 보면 어떤 작품인지 의아하다. 그런데 금속으로 만들어진 원통형에 비춰보면 손의 형상이 드러나 있어요.
이걸 아나모픽 아트. 아나모픽은 착시를 이용한 기법 중 하나인데 그냥 보기에는 무의미한 색상이나 형태지만 특정 각도에서 보거나 곡면의 거울에 비춰보면 의도한 형성이 보이도록 기획하는 기법을 아나모픽 아트라고 합니다. 예. 오캄포. 오캄포는 처음 그림을 보면 인물의 한 명만을 그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마리의 말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얼굴과 소설 돈키호테에 나오는 풍차가 또 보이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얼굴의 형상에 여러 가지 내용 등을 표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바리니. 요 작가 중요합니다. 요 작가 중요해요. 요 작가는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 나중에 내려고 했는데 언젠가 하여튼 내가 될 거야. 작가는 공간을 활용해서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작가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건축가이자 화가인 바리니는 평면이 아닌 입체 공간의 캔버스로 삼아서 삼각형, 원형, 직선과 곡선 등을 형태를 그려요. 이러한 그의 작업 목적은 회화가 추구하는 허구적 공간보다는 건축적인 물리적 공간을 보여준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건축적인 물리적 공간. 허구적 공간보다는 건축 물리적 공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은 시점에 맞춰진 지점의 이미지와 여기에 약간이 더 벗어나면 형상이 분해되는 것을 보여주고 일시적으로 공간에 행해진 회화적 개입의 착시 효과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되게 재밌는 거 보일까요?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연결해 가지고 근데 이게 일체화돼 보이려면 어느 그 위치를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도판이 요거잖아. 요건데 이 자세가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간에 표현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걸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착시가 나타나. 이걸 사진으로 남겨요. 되게 신기하죠? 이것도 그렇고. 요것도 이렇게 보면 착시로 해서 실제 공간에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니 이건 뭐냐면 독특한 공간 페인팅 작품을 올 수 있는데 3차원의 공간감을 해체시켜서 평면화하는 작업들이다. 근데 이게 또 공간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니 작가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도파를 좀 더 찾아서 넣은 거거든요. 이거는 착시. 착시는 종류가 크기의 착시, 길이의 착시, 방향의 착시, 수직 수평의 착시, 불가능한 형태의 착시. 요걸로. 이거 착시 되게 신기하죠. 요거 가운데 원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커 보여, 진짜로.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길이가, 요 길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길어 보인다는 거야. 되게 신기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어제까지 채점하고, 다 보내고, 성적 내고, 그리고, 또 문제 내고 있고, 문제 내는데 또 필독서 들여다 보니까 또 문제 낼 것을 찾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제대로 된 문제 낼 거를 빨리 잡아내야 되는데 아니면 시간만 가고 그래서 오늘은 되게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해 보인 거예요. 빛을 비춰가지고 눈이 좀 피곤해. 빛을 안 그러면 이게 좀 어두워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추석 명절은 할 시간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시간 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